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자살이었고요. 두 번째는 7.10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7월 10일 날 오늘 주제는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많이 내놨고 그때의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은 물론 부동산을 억제했기 때문에 리먼과 같은 2008년에 금융사태가 한국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서 정치적으로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느낌이 뭐였냐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 지금 다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2번째의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 수석이라고 해서 문재인 수석이 가장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참 죄송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고 있고 부동산 정책 똑같은 반복입니다. 가장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정성호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뒷북 대책이다. 더 부동산 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정책이 나왔는데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높이겠다. 세금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정부는 세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더 올라가서 가진 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언정 똑같이 지자체는 거래가 없음으로써 지방 세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좋은 정책일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TV에서 2020년 부동산 전망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유동성 현금의 급팽창,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현금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31조의 SK바이오팜에 돈이 몰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0.5%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0%대의 금리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금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을 배운 사람의 기본 상식은, 일반 상식은 세금을 더 약한 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오를 거라고 누구든 바보가 아닌 이상 세법이나 또는 실무를 해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처럼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만 그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공급 정책 없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그거는 망상인 것입니다. 이대로 더 한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갈 곳이 없다. 돈에는 눈이 있다. 돈 참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돈의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정말 허름한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용역회사에서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원래 영국에서 5년간 아들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청소 업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입국 제한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하면서 아들이 걸려서 추방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이 청소 쪽에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위생과 관련돼서 청소 영역이나 기타 아파트 관리업, 이런 모든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부동산 정책은 똑같이 이러한 규제가 심할수록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전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이 했을 때 풍선 효과로 지식산업센터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식산업센터는 한정된 물량도 있지만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일하기도 좋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온라인과 관련된 또는 가상세계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더 팽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정성호 TV에서는 부동산도 투자하자, 주식도 투자하자, 그리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자금 대출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당장 오늘 산다고 해도 1년, 2년 지나면 계속 오를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옛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2018년, 19년에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최소 60% 또는 50%에서 60% 채야 올라 있고요. 보통 기본이 2배로 올라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주식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가 아니고 핀셋처럼 돈이 분명히 눈이 있어서 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인이 주택을, 아파트를 취득하면 12%를 적용하겠다. 좋습니다. 최고 수익.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소유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 12% 해도 양도 차익에서 이미 법인의 최고 수율이 24%라고 하면 개인이 사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법인이 양도 차익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절세입니다. 취등록세 12%는 크지 않습니다. 양도 차익의 42.5% 개인, 38.5%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2.5%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24%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누구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법인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코로나로 인한 인식 변화를 우리는 이 실물에서 인정을 하자. 아파트값,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계속 오를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금만으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 뒷북이었고요. 7.10 부동산 대책 역시 어렵습니다.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체제로 지식산업센터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 일자리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는 더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정성호 TV에서 저희 오닉스 홈피에서 또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치면 검색하시면 이제 바로 오닉스 홈페이지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상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또 거대한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미 정성호 TV에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토지, 매매, 임대, 시행, 분양, 관리, 운영 이러한 토탈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선언했는데 컴퓨터가 일을 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호TV 구독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 홈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서 돈에는 눈이 있다, 정성호TV 돈이 따라온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를 20년 이상 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의 이런 대책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오시는 기업도 많아졌고 또 성공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성호TV 구독을 통해서 이러한 7.10 부동산 대책의 대체제가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저금리 시대에 돈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인다.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